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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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규성 대표님의 탑픽 종목 한번 중간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M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 주에 탑픽으로 네. 좀 제시를 좀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M게임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성장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수급에 대한 좀 관점들을 계속해서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혈 강호 쪽과 이런 쪽들을 같이 좀 보시게 되시면 앞으로 향후 좀 롱 포지션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앤 홀딩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게임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과연 또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탑픽으로 선정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두 전문가님께서 가져고 오신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넷마블을 시작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엘컴텍, 대원제약, 호텔신라 이렇게 총 5가지고요. 한규성 대표는 EN코퍼레이션, 사마알미늄, 모두투어, 원익QNC, 클래시스까지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종목들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마블 들고 오셨네요. 네, 넷마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 이제 게임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게임주 중에서도 좀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넷마블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7종의 게임에 또 이제 판호 발급 소식이 또 있었죠. 이에 따라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호 발급에 있어서 그 7종 게임 중에 3종 게임이 이제 바로 넷마블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판호 발급 최대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이제 저점 이하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4분기까지는 사실 실적 기대를 해볼 수는 실적이 계속해서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2023년 1분기부터는 바로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주가상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좀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임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톤 에이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판호 이제 발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퍼블리싱까지 유통까지 이제 걸리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넷마블은 사실 이미 판로를 이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앞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을 언급을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인데요. EN코퍼레이션 들어볼까요? 네, 일단 EN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컨텐츠 기반의 이제 회사에서 이제 수처리 플랫폼 기반의 회사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EN코퍼레이션은 지금 한성크린텍, EN워터솔루션, 그다음에 이크린워터, 대양앤바이오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산업용 수처리 플랫폼의 구축을 조금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초순수에 대한 인프라 설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러나 국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순수에 대한 이제 수입 의존도가 일본에 이제 100% 치우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초순수에 대한 이 매출액에 대한 규모는요, 약 한 23조 원 정도로 좀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내년, 내후년 한성크린텍이라던가 이런 수처리 플랫폼을 좀 가지고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세우고 그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러한 성장 동력에 대한 이제 발판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이제 약 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2,880억 정도 이 정도로 좀 예상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1,638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상당히 좀 큰 만큼 앞으로의 실적을 기반한 좀 이러한 탄탄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성장에 대한 가시부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처리 관련 기업 이엔코퍼레이션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가 이슈파워 시간을 통해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눴거든요. 네. 네, 사실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 엔터주 안에서도 그런 개별적인 좀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YG엔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블랙핑크가 굉장히 네. 또 잘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블랙핑크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이런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아직 주가상에 지금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엔터주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뮤비 셧다운이 최근에 이제 억대 또 뷰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1억에서 2억 지금 3억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핑크 베놈의 흥행을 또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콘서트 횟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최근에 또 안표까지도 또 이제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제 가격대가 한 400만 원 이상까지도 또 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특정 아티스트가 인기가 많게 되면은 그 아티스트의 IP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이제 바탕으로 상품 판매량 증가라든지 이런 수익성 개선으로 이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YG 엔터테인먼트 2023년뿐만이 아니라 24년, 25년까지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그 후속 이제 그 블랙핑크의 이제 후속인 베이비 몬스터까지 또 데뷔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네,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의 세계적인 인기 속에 신입 걸그룹에 대한 모멘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사마 알미늄인데요. 지난달 말에 한번 주가 레벨업을 시도했었고 지금은 그 뒤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연동돼서 움직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또 테슬라 때문에 조금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거 지금 접근해도 될까? 아, 네네. 대한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요타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마 알미늄에 투자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집행을 하게 되면서 네. 이로 인해서 미국 진출에 대한 교두부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어저께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 리튬에 대한 가격들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리튬 소재 쪽 업체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으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협의가 좀 원만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박이라고 하는데요. 양극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일어나야 이제 뭐 연비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향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양극박에 대한 원자재인 알미늄을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미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도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알미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약 한 매출액이 한 30% 정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좀 48.3% 정도 영업이익 자체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기반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LG엔솔과 이제 JKL, 도요타 이런 쪽과 함께 미국에 대한 교두부를 좀 마련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올해 성장 역시나 계속해서 지속세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마 알미늄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요. 엘컴텍, 금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네, 과거부터 사실 엘컴텍은 그 이제 금 관련주로 굉장히 네. 좀 유명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몽골 자회사를 통해서 금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또 경기 불황이 또 우려가 되는 만큼 이 금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23년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지금 우려가 되는 만큼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과 같은 이런 위험 자산보다는 이런 달러 그리고 금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에 수요가 굉장히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그 킹달러라고 해서 달러가 굉장히 좀 강세였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점진적으로 좀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달러에 있던 돈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지금 금 쪽으로 전부 다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개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은 가격 역시도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 가격 지금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고점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금 가격이 현재 1온스에 한 1,800달러에서 1,900달러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많게는 한 2배 이상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알컴텍 아직 그런 부분들 주가상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최근 이제 3, 4거래일째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한 1,200원 이하대로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좀 좋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컴텍 금 가격 상승세와 연동해서 주가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모두 투어입니다. 네, 일단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에 대한 관광객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19년도에 여행에 대한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여행업들이 마저 좋지 못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리오프닝에 맞춰서 지금 항공주들과 그다음에 여행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공주들이 먼저 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먼저 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여행주들이 조금은 뒤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효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모두 투어라던가 노랑풍선이라던가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요 근거리 여행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나 동남아 아시아 쪽에 대한 이런 쪽에 대한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좀 늘고 있는 것으로 좀 지금 현재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에 대한 구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 수 있는 관점들이 좀 맞춰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1월 8일부터 오픈되는 중국 쪽에 대한 여행 패키지 상품들이 속속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향후 중국 여행에 대한 모멘텀들 역시나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투어 같은 경우 특히나 일본에 또 치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도심을 좀 이제 가보시면 한 여행객의 절반 정도 이상은 다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많이 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두 투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네. 성장세를 좀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 투어 세계적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서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공항에 한번 갔었는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대원제약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원제약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중국에서 또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에 따른 네.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화제 그리고 지사제 그리고 뭐 해열제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의약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또 이제 지사제, 사재 현상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변이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성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복통을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이 지사제 그리고 소화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원제약 이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그 코로나19가 좀 진행이 되면서 가장 이제 불티나게 팔렸던 게 바로 이제 진해 거담제입니다. 그래서 콜대원이라고 다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콜대원 굉장히 지금 매출액이 엄청나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 영업이익이 현재 400억 원대로 21년보다 현재 4배가량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진해 거담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하나의 증상이 바로 이제 발열이 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해열, 진통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금 동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펠루비에 대한 매출액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방면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제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한기성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원익 QNC 한번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저께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이제 강한 기술적인 반등들이 좀 나타났고 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기반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의 전망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 상반기에는 역시나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재고에 대한 소진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은 이제 앞으로 좀 반도체에 대한 이제 설비 투자라던가 시설 투자에서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좀 이제 전망들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자, 그 가운데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제 피크를 좀 찍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원익 QNC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국내 쿼츠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QNC는요, 반도체에 대한 다른 쪽에서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런 그것들이 좀 줄어갈 때 오히려 사상 최고치에 대한 매출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시설에 대한 가동률 역시나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쿼츠의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번 정도 인상이 좀 됐거든요. 근데 올해 역시나 한 10% 정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에 대한 실적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타나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에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QNC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익 QNC 같은 경우 4분기가 비수기잖아요. 네네, 그럼 4분기 맞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후에 조금 천천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 2월달 정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 정도면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점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의 접근도 용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QNC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호텔신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원제약과는 조금 다른. 네, 그래서 호텔신라는 사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천천히, 같고요. 네. 네, 대원제약은 아무래도 종목 특성상 조금은 단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호텔신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종목인데 그때 못 보신 분들이 지금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PCR, 중국 관광객 입국자에 대한 이 PCR 의무가 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주가 뭐 크게 그렇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PCR 검사를 지금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걸 지금 통과를 해서 음성이 뜨게 되면은 결국에는 네. 이제 입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이제 레저, 스포츠 이런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실적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 호텔신라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사실 이 코로나19 초기 때보다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많아질수록 면세점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출액은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따리 무역 상인, 이제 따이공에 대한 수수료 하락이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세점에 대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따이공에게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지급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국인에 대한 관광객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천천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죠. 클래시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해제를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설 이런 쪽에서의 이제 매출액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추세가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클래시스는요, 하이리프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내 1위 점유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프팅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좀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효과들도 수혜를 톡톡히 좀 보고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진행된 슈링크 유니버스가 브라질과 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해외 국가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외 판로에 대한 부분들도 매출액으로 좀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리프팅 3종에 대해서 현재 판매 절차인 최종 절차인 중국 위생허가를 또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나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이런 글로벌적인 관광객에 대한 이런 이슈들과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해서 클래시스 역시나 계속해서 조금 좋은 흐름에 대한 매출 구도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스크에 대한 해제가 좀 진행을 되게 되면서 이제 피부 미용하고 이런 쪽으로의 관심도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게 되고 이런 쪽으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장 견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클래시스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는 시간인데 이슬이 전문가님의 탑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넷마블이고요. 네. 네, 최근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성장주나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개별 모멘텀에 집중될 수 있는 이 게임주와 같은 가치주들은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 부근에서도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53,400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대표님의 탑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원익 퀸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시장에서의 계속되는 이제 허치에 대한 시장 점유율 1위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가동률 역시나 계속해서 진행 중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TSMC 및 램 리서치 양의 물량이 좀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매수가는 현재 가격인 25,600원 이하시면 충분히 좀 적응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좀 짧은 선으로 좀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자체는 2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총 10가지 종목 선별하시나 고생하셨는데요. 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